이승복, 이승복 소년의 나는 간첩이 아니었다.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이 조작됐다라고 거짓말 하는데 관여했던 사람은 그 유죄 판결을 받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방송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?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이 히스라는 간첩이 미국에서 잡혔는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 고위직에 간첩이 들어간 제일 유명한 경우가 독일이죠. 독일에서는 브란트의 바로 비서 중에서 동독 보낸 간첩이 거기 있었어요. 그것이 폭로되면서 브란트가 동방정책도 펴고 노벨 평화상도 받고 했지만 그 폭로 하나로 실감했습니다. 이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이제 영국의 문제의 사나이들이 있어요. 캠브리지에 1930년대에 다녔던 5사람, 캠브리지에 다녔던 사람, 1930년입니다. 31년, 2년, 이때 유럽의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은 바로 히틀러가 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. 또 무솔리니는 이미 이탈리아에서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. 나치, 파시즘이 등장하고 또 한편에서는 공산주의가 휩쓸고 해가지고 사실은 지식인 사회가 양분되어 있었습니다. 이 중간지대가 없는 시점이었어요. 이때 젊은 시절에 캠브리지를 다니니까 말하자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산팔벽이 되어버리고요. 산팔벽. 좌익에 경도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이 5명 공통점이 뭐냐면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들. 귀족 출신이고 대부분 다 귀족 출신입니다. 공통점이 학교 다닐 때 공산당에 들어갔어요. 학교 다닐 때부터 소련 KGB 그 첩보기관 KGB의 담당자 한 사람씩 다 붙어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간첩은 반드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간첩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. 반드시 그 사람이 관리하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. 그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이 붙어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뒤에 나와서 다 출세를 하기 시작했다. 그거는 2차 세계대전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2사람이 제일 유명해요. 도널드 맥클린이라는 사람하고 킴 힐이라는 사람입니다. 이 2사람 다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. 이 첫째 이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자유당 소속 국회의원이고 그 아버지가 한때는 당수를 했던 사람입니다. 얼마나 집안이 좋습니다. 캠브리지 다닐 때 공산당에 가입을 해가지고 모스크바에도 갔다 오고.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공무원이 됐느냐. 영국의 공무원 시험이 굉장히 엄격합니다. 특히 사장 문제를 잘 해요.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면접 시험을 보는데 면접관들이 이미 알았어요. 이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학교 다닐 때 모스크바에 갔다 왔다. 그래서 딱 물었어요. 당신은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. 이 신문관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알았어요. 나는 공산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. 나는 학교 다닐 때 사실은 공산주의에 경도되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상당히 멀어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어요. 그러니까 신문관들이 들으니까 참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 믿어버린 거예요. 사실은 뭐냐 하면은 그런 질문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소련 쪽에서 써준 답안지를 달달 외워가지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교부에 들어가가지고 있다가 어디를 들어가느냐 하면은 결국 1944년에서 48년 사이에 미국 주재 영국 대사가 서기관입니다. 44년에서 48년 사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냉전이 막 시작하고 있을 요 시점에서 미국 주재 영국 대사관의 서기관인데 문제는 이 영국의 귀족사회의 풍토입니다. 풍토. 영국의 귀족사회는 다 좋은 대학은 뭐죠? 또 귀족 출신이죠.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일종의 신사적인 뭐가 있습니다. 여기서 제일 불문율이 뭐냐? 영국 신사들의 제일 불문율이 뭐냐? 밀고하는 거예요. 밀고하는 거예요. 이게 공산주의자고 간첩 같기는 하지만 절대 밀고를 하잖아요. 밀고하면 그 사람 그 사회에서 매장돼요. 그러니까 이 5명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그
동료의식, 남을 밀고 하지 않는다.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 신사도 같기도 한데, 그런데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일부를 이 첩보 소설을 많이 쓴 사람이 소설 중에 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도 이 영국 사람인데 그라함 그린이라고 있습니다. 그라함 그린이라는 사람이 쓴 제3의 사나이라는 소설은 그 오손 웰스가 하는 감독이 제3의 사나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50대 60대 한국에서 만들었어요. 이 사람은 뒤에 나오는 킴 필비라는 사람을 간첩하는 걸 알았어요. 또 이 사람이 같이 첩보기관에 근무했어요. 그런데 자기 양심상 밀고를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하면서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먼저 그 첩보기관에서 나와버렸다. 끝까지 밀고를 하지 않았어요. 이런 분위기에서 이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44년에서 48년 사이 미국 주재 영국 대사관 세계관으로 있으면서 뭘 했느냐. 당시 루즈벨트와 처칠, 나중에는 트루만과 처칠, 나중에 처칠이 애틀리로 바뀌는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 오고 가는 이 최고급 정보에 접하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요걸 몽땅 소련으로 알려줘요. 소련. 그러니까 스탈린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음에 얄타 회담을 하면은 포츠담 회담을 하면은 여기에 미국하고 영국이 어떤 제안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이 정보 중에서 최고급 정보죠. 국가의 전략 정보 중에서 정성급 사람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회담에 임한다는 걸 미리 알면 얼마나 좋습니까?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얄타 회담, 그 다음에 뭡니까? 카이로 회담, 포츠담 회담 전략을 스탈린이 세울 수 있었다. 그때 소련은 이 미국의 핵 개발 상황에 대해서 두 쪽으로 정보를 얻었습니다. 하나는 미국의 핵 개발 연구소에 심어놓은 간첩으로부터, 또 하나는 외교적인 전략적인 것은 이 영국 대사관에 있는 맥클린이라는 이 간첩으로부터 두 가지 정보를 얻었습니다. 얻어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핵 보유 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6.25 남침을 해도 미국이 이 핵을 쓸 수 없을 것이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. 이런 말씀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나중에 결국은 이 사람의 정체가 드러날랑 말랑 해가지고 FBI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. 조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맥클린인 사람하고 친구가 되는 그 킴 필드라는 사람은 또 요 당시에 워싱턴에 있었어요.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사람은 또 더 핵심 부서에 있었어요. 미국 정보기관과 CIA, FBI, NSA라는 이 도청기관 이쪽의 연락 장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FBI 수사하는 거 이런 걸 다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워싱턴에 있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영국 외무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저 사람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알려줘야 되겠는데 전화를 쓸 수가 없잖아요. 그런데 요 5명 중에 3명째 되는 버짓이라는 사람이 또 당시에 워싱턴에서 외교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. 이렇게 알려줍니다. 이 버짓이라는 사람 보고 일부러 술 먹고 해가지고 행동을 아주 외교관으로서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을 하도록 만들어요. 만들니까 소환을 할 거 아닙니까? 소환해 가가지고 아까 맥클린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. 당신 정체가 탄로니까 이제는 소련으로 탈출을 명령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버짓이라는 사람하고 맥클린이라는 사람이 1951년에 배를 타고 프랑스로 간 다음에 실종되고 있어요. 둘 다 소련으로 갔습니다. 소련으로 가서 또 당당하게 정체를 공개하고 소련 시민으로 살았어요. 소련 시민으로.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공부를 하면서. 그러면 그때 이 맥클린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소련으로 데려가면 될 텐데 왜 그 버짓이라는 사람까지 같이 데려가느냐.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이 가만 남겨놓으면은 이 맥클린과 친한 버짓이라는 사람이 영국 정보기관에서 조사를 할 것이다. 그럼 저 사람 알고 있는 정보가 다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가고 있어요.
그래서 이 두 사람은 조국을 소련으로 삼고 살다가 1983년에 사망을 했는데, 이 맥클린이라는 사람은 또 소련에서 이 반체제 운동이 일어났을 때, 반공운동이죠. 반체제 운동하는 사람들도 도왔다고요. 돈도 주고 해가지고. 뭐, 이렇게 하여튼 복잡합니다. 그러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진해서 관측기라는 거죠. 자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념이 있으니까, 공산주의자니까. 또 우리나라 386처럼 대학교 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그룹 전체가 공산주의자가 되고 관측을 했다. 이걸 한국에 딱 적용하면은 한국의 386이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. 그래서 북한에서 공작을 할 때 주사파를 상대로 공작을 하면은 잘 먹혀요.